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월가에 진출한 이후에 테슬라의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내년 전망에서 투자자들이 골드만삭스에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월가에서는 신트리오라는 용어까지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서학개미들이 돈을 벌려면 이 신트리오에 투자해야 된다는 조언까지 들리고 있죠.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 위해서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눈설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테슬라 주가가 700달러를 넘어설 무렵에 테슬라 주식을 재주목하자라고 진단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마침내 최고치 경신하지 않았습니까? 네, 한국경제TV 이 시간이 점점 상당히 내용이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글로벌 ETF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해드렸습니다는 오늘 운영하시는 주체의 글로벌 X에 한동훈이라는 분이 초빙이 됐더라고요. 그렇죠. 상당히 능력이 뛰어난 친구입니다. 앞으로 자본시장에 특히 글로벌 파트에 한국의 자본시장을 이끌 수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등장한 거에 대해서 깜짝 놀랐어요. 같은 한시라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워낙 뛰어나신 분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오늘 카운트파운도 이렇게 됐는데요. 그렇죠. 역시 오늘 관심은 가장 큰 것이 테슬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테슬라 하면은 일론 머스크와 함께 사실상 이미지가 비슷한 트럼프 그리고 트럼프 정부 시절에 가장 경제 스텝이 많았던 또 지난주에 우리가 밀켄 컨퍼런스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아서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는 그런 골드만삭스의 스텝진들이 굉장히 지금 다시 뜨고 있는데요. 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도가 역대 중에 가장 낮습니다. 그런 과정에 우리가 섀도우 프레젠트라든가 이런 쪽 그리고 트럼프의 소위 DWAC 같은 거는 이거는 밸류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트럼프 퀴즈들이 아주 여러 같은 이런 지지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다. 오늘 시간에서 너무 빨리 급등했기 때문에 차익 실현도 있었습니다는 그런 쪽을 해서 지금의 분위기를 좀 잘 보실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관심이 테슬라죠. 그렇죠. 또 일론 머스크죠. 내용은 다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이제 마침내 사상 최고치 그리고 올해 연중 최고치를 동시에 기록했습니다. 사실 두 가지 측면에서 되는데요. 실적 얘기는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고 이번 주 관련해서 빅테크의 상징성이냐 그렇지는 않다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는데요. 아무래도 트럼프 등장과 함께 인텔이라든가 아니면 스트랩 같은 비슷한 유의 이러한 주가들이 지금 애플의 여러 가지 광고라든가 이런 쪽의 개인 보호자 이런 측면에서 대체 관계에서 나오는 현상도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측면의 월가 분석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아까 강영현 특파원께서 테슬라가 910달러 장중에서 넘었었긴 했지만 아직도 평균적인 수준은 780달러 정도 네. 이렇게 머문다 하는 것도 상당히 시사점을 많이 던져준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아무튼 간에 일론 머스크는 올해 들어서 가장 최악의 화제 인물인 것 같아요. 좋든 나쁘든 지금부터 점검해 드리겠습니다는 일단 세계 부호적인 측면에서는 최고의 부입니다. 전행커께서는 세계 1위의 부자에 등극했다 하는 이런 쪽에도 좀 별로 그렇게 밝지 않는 이런 표정을 짓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요. 세계 10대 뉴스를 2개월 후에 지금 정리해드리겠습니다는 네. 올해 세계 10대 뉴스 중에서 세계 10대 부호의 순위가 바뀐 것도 큰 뉴스에 하나에 들어가지 않냐 생각합니다. 어쨌든 머스크가 베이조프를 제치고 세계 1위의 부자에 등극했습니다. 반면에 세계 부호에 한 3위 이내에 꼭 들었던 것이 빌 게이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올해 도덕성 타락 문제라든가 이렇게 가정 문제로 인해서 빌 게이츠의 추락이라든가 그리고 헤지 펀드 창업자들이 일제히 10위권 밖으로 떨어지는 것도 올해 세계경제 10대 뉴스에서 세계 부호의 10위 내의 순위가 바뀐 것도 큰 뉴스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일론 머스크 하면 캐시우도 등장하죠. 네. 근데 요즘 사이가 엇갈렸는지 작년 같은 경우는 테슬라 진천하고 자기 자신이 운영하는 아크 인베스트먼트에 테슬라 보유 주식을 굉장히 높여서 수익률이 같이 올라갔습니다는 올해 들어서는 캐시우드가 계속해서 본인 자신의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 이 테슬라 주식을 내다 팔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때 테슬라의 보유 주식 한 4만 5천만 주를 팔아버렸는데요.
4만 5천 주죠. 4만 5천 주를 팔아버렸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테슬라 주가가 올라갈수록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 보유 비중을 테슬라의 보유 비중을 낮추다 보니까 올해 캐시우드가 운영하는 아크 인베스트먼트는 수익률이 최저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테슬라가 그만큼 영향력이 높기 때문에 주가 오름에 따라서 세계 부라든가 또 각 이렇게 사람들의 명함도 엇갈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주말에 테슬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인도가 살렸다라는 말이 들리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요즘 그 인도가 많이 살리려고 네. 이 방송을 통해서 인도를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특히 인도가 어려울 때 적립식 펀드를 넣으시면 돈을 대단히 많이 버시겠다 이렇게 하는데요. 네. 요즘은 인도가 테슬라도 살렸다. 왜냐하면 테슬라의 가장 최대 판매처가 중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올해 들어서는 시진핑이 미국과의 첨단 경쟁, 미래 국부 싸움에 이 전기차 부분을 아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상태거든요. 그런 반면에 테슬라를 밀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체 시장의 여부가 테슬라의 실적이라든가 이런 걸 좌우했었는데요. 인도가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테크래시 이쪽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인도는 테크래시를 이렇게 규제하지 않고 오히려 IT 기업을 굉장히 선호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런 테크래시 부분이 전 세계적 현상에 따라서 인도는 미국과 중국은 규제하는데 인도는 선호하니까 미국과 중국 기업들이 사실상 인도로 유입되는 상태에서 이렇게 실적이 판매도 이렇게 호조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인도 같은 경우는 자금도 이렇게 끌어들여서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텔레반 자금까지 들어올 정도로 네. 인도 증시가 사실 그 달러의 자금, 그다음에 중국의 지금 부동산이라든가 자본시장 규제에서 거기에 리오쇼링 이펙트 해가지고 사실 인도로 들어오는 자금, 그리고 유럽계 자금이라든가 심지어는 그 텔레반 자금까지 들어온다 하는데요. 그런 것이 한편으로 테슬라의 3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는 거고,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고, 그다음에 인도의 주가가 아주 많이 올라가는 상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인도 주가는 연초 이후에 지금 센서스 지수가 한 29% 올라가는데요. 다우존스 지수의 14% 2배 이상 올라가고 있다. 지난 한 달간의 모습은 전해드린 적이 있고요. 그리고 올해 그 경제 성장률을 보면은 인도가 9%죠. 그다음에 중국이 8.1%. 이것도 이제 중국이 어려울 거 이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인도가 크게 부각되는 상태에서 친인도하는 이러한 그 기업들이 지금은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국내 증권사에서도 그 인도에 유일하게 이렇게 현지 이렇게 법인을 설립해서 인도에서 여러 가지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금융 상품을 파는 이런 금융사가 있습니다. 이 또한 그 이해관계가 있어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는데요. 인도와 관련된 정식 펀드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최고 승리를 기록하는 상태거든요. 그런 것도 참조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테크래시가 최근에 좀 이슈였는데 테슬라는 어떻게 이 테크래시 문제를 좀 피해갈 수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가장 궁금해하는 사항이죠. 네. 지금 보면 아마존이라든가 소위 빵이라든가 이런 쪽, 그다음에 이런 쪽은 전부 좀 테크래시 문제 때문에 그렇죠.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상분기에 그 빅테크 기업들이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아주 하이라이트로 실적들이 발표하고 있는데요. 네. 테슬라는 좀 상당 부분 이렇게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기는 좀 힘들지 않겠냐, 그 폭이 힘들지 않겠냐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올해 들어서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빅테크 기업이 사실 기업 간의 그다음에 소득 계층 간의 K장 양극화 구조를 하다 보니까 최고 통수권자 입장에서는 1인 1표주의를 주장하는 민주주의 입장에서는 중하위 계층을 중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양극화 구조를 하는 이런 빅테크 기업은 규제, 여러 가지 세율이라든가 이런 쪽의 규제, 그다음에 기업 권력이 국가 권력 이렇게 위반하는 것을 규제하는 이런 측면에서 올해 신종 용어 중에 아마 테크래시 이것도 세계 10대 올해 뉴스에 하나에 들어갈 수 있는 만큼 트렌드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배경은 빅테크가 가면 갈수록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주변 사람들은 굉장히 보너자 이펙트, 자기 능력 이상으로 많은 이렇게 보너스를 받는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부동산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사실 자산 시장의 주가 집값 상승하는 것도 함께 누린다. 함께 누린다. 기업의 실적이 들어오니까 돈 많이 들어오죠. 그러다 보니까 집 사게 되고 주가 주식 사게 되고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위 10%가 주식의 89%를 가지고 있는 이런 쪽이니까 주가가 올라가면 굉장히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게 되거든요. 근데 밑에 있는 사람들은 스퀘어링 이펙트라 그래서 여기 이제 알짜 하나 빠졌습니다는 상은 효과죠.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사회 구조 자체 때문에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MZ 세대들이 이제 다 그런 건 아닙니다는 열심히 노력하는데 취업도 안 된다. 열심히 노력 집 못 산다. 이게 스퀘어링 이펙트거든요. 네. 이런 사람들 자 능력 자기 자신의 능력이라면 자기 책임으로 돌리겠습니다. 능력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주의 입장에서는 이게 인민이고 민주주의 입장에서는 저소층이다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과정인데 자 그러면 빅테크의 상징이라 하는 왜 테슬라는 여기에 피해갔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사실 어찌됐든 지금은 빅테크 업종들이 베이스 오프라든가 이런 측면에 하는 측면을 보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테슬라가 우리나라 카카오가 사실 카카오에 투자했다면 카카오 미래 잠재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또 다른 이 색연필이라는 또 다른 게 돼 있으면 기업의 오너 입장에서는 이걸 띄어넣으세요. 계열사를 만들 겁니다. 근데 전앵커 입장에서는 여기에 원 투자했으면 이거 띄어내면 원 투자는 이렇게 좀 그러고 예를 들어서 매력이 떨어지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방송을 아주 애청하시는 그 김 부장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름도 이렇게 합니다는 네. 이분이 그런 쪽에 좀 시청자분한테 얘기 좀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지금 대기업 가족이 있습니다. 대가족이 있습니다. 전 앵커가 지금 가구주 역할을 한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가장 역할을 한다. 그러면 전 앵커가 한국경제TV에서 열심히 해서 1,000만 원을 번다. 그러면 다 나머지 사람들도 훈훈하지 않습니까? 가장이 돈을 잘 버니까. 예. 근데 전 앵커가 이제 어쩌다 이렇게 해서 내가 뛰어내간다. 이제 결혼해가지고 뛰어내간다. 하면 전 앵커 입장에서 부모님의 열심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제가 보면 자녀 보험을 다 들어서 그 전 앵커의 부모님은 훈훈할 거를 생각합니다는. 네. 그러나 대다수에 보면 전 앵커가 이렇게 출가했으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굉장히 훈훈하지 않지 않습니까? 굉장히 좀 네. 그거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계열사를 118개 이상 이렇게 만들어 버리니까 지금 전국 카카오 원 투자들은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자, 테슬라는 그거에 피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스페이스X라든가 이런 거 만들더라도 계열사를 만들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 자, 테슬라가 다른 잠재 가치가 있어도 띄어내지 않니까 테슬라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굉장히 그 수익을 누리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 지금 이사의 의장이다. 베이조프는 좀 멀려 있지만 실제로 아마존의 모든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테슬라는 뭐냐? 테슬라는 그거에 대해서 이사의 의장으로 빠지지 않지 않습니까? 모든 책임을 진다. 예. 모든 책임을 내가 진다. 아무리 기업들이 이렇게 성장하더라도 자 전문적인 경영을 하고 자 그 사람한테 모든 걸 하라 그리고 본인은 뒷전에 빠져서 책임 안 지고 이런 게 그러다 보니까 미국 사회에서 보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와 마찬가지로 마치 사기꾼이다 이런 쪽으로 하지만 신뢰가 그만큼 자본주의 생리를 지금의 생리에서 가장 정부에서 규제하는 부분을 피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피해가고 있는 게 아니라 정도를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 신뢰가 돼서 지금 테슬라가 910달러 장조한 때 910달러를 넘는 배경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국내 기업의 많은 또 국내 금융사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2개월 전에 베런시즈가 데드머니 우려가 있다라고 이제 문제를 제기를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테슬라는 우선 탈피해 보입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선 좀 반가운 소식이겠죠. 네, 이 데즈해서 라이블 이렇게 해가지고 월가에서 보면 테슬라가 910달러가 될 때 네. 월가에서 참여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로브에 거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 미국은 그 이렇게 리베 욕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이게 팁 하는 것도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전 앵커 가면 이렇게 미국 사람들이 이게 입을 통해서 오늘 최태원 회장께서 올해 그 경영이 빅 립이다 하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럼 올해는 큰 성과를 거두자. 내년도 이제 파도를 이렇게 합니다는 미국에서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전 앵커가 사실 이렇게 가서 뭐 그러지 않겠습니다. 미국 사회 잘겠으나 이 입술로 욕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입을 욕하는 건 아닌데요. 네.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이렇게 테슬라가 910달러가 될 때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데드하고 라이블 이렇게 해서 이런 쪽의 얘기들이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올해 연중에 테슬라가 $880 넘으면서 사실 그 많은 기대에서 포머족이 테슬라를 샀습니다는 지난 9개월 동안 이번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 전에 테슬라 주가가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9개월 동안 내 돈이 잠기다 보니까 더더구나 개인 투자가 자금을 잠기다 보니까 밸런스 같은 아주 유명한 월스트리트저널의 아주 유명한 이런 데에서도 불과 2개월 전에 데드머니에 대한 우려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데드머니는 아시겠죠? 내가 투자했는데 수익률이 낮은 현상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현상이다. 그래서 내가 테슬라에 주식 투자한 자금이 묶였다, 죽었다, 좀비다 하는 이런 표현에 쓴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 주가가 $910가 되니까 이제는 이제 수익률은 뭐 연중 최고치에 비해서 높지 않습니다. 높지 않습니다. $880에 비해서 $909니까 높지는 않습니다. 네. 다른 나스닥 이렇게 주가 지수가 올라간 것만 생각하면 얼마나 그 이렇게 아직도 낮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9개월 동안에 데드머니 우려가 굉장히 개인 투자가한테 마음을 굉장히 이렇게 했기 때문에 힘들게 했기 때문에 네. 지금 그런 쪽으로 리뷰에 이렇게 얘기들이 나온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그럼 또 하나의 그 각도에서 지난 8월에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테슬라와 공교로운 시점에 삼성 주가도 전자 주가도 96,000원대인가요? 그렇게 갔죠? 여기에 투자한 사람들도 삼성전자가 10만 전자, 12만 전자 이렇게 얘기했지만 삼성전자가 한때는 7만 원까지 붕괴되는 이런서 데드머니인데요. 아직까지는 이 삼성전자가 7만 원을 회복하긴 했지만 테슬라 마찬가지로 데드머니 우려에서 탈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10만 전자라든가 12만 전자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아주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을 하나 듣고 투자하면 소중한 개인들의 경우에 따라서는 MZ세대의 생존 차원에서 빚을 긁려가지고 이렇게 했던 자금까지 묶게 되는 그래서 더 어려움을 초래하는 이런 쪽이기 때문에 많은 분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테슬라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데드머니 우려에서 탈피한 게 다행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말씀해 주신 대로 주가가 많이 떨어질 때는 좀 힘들지 않았습니까? 힘들었죠. 그래서 월가 이색 토론이 있었죠. 그때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 기억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는 테슬라의 주가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빅테크의 기업 주가들이 한때 좀 연중에 그 최고치를 기록한 상태에 떨어지다가 네. 그때 그런 얘기했습니다. 테슬라에 탈출하면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유명한 용어가 있죠. 테슬라를 떠나라. 돈을 벌려면 테슬라에 있어라. 이런 쪽이죠. 그다음에 이걸 전체적으로 미국 증시를 보면 주식 시장을 떠나라. 그다음에 돈을 벌려면 증시에 머물러 있어라. 이런 얘기 있죠. 그런 상태에서 돈을 벌려면 테슬라에 있어라 하는 스테이닝 의미가 있었습니다. 스테이닝. 그래서 스테이닝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골디락스와 그다음에 패닉 스테이닝이 있죠. 이런 측면에서 골디락스와 패닉 스테이가 테슬라의 주가가 연중에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에 9개월 동안 데드머니가 오래될 정도로 주가가 떨어질 때 아마 이 논의가 지금의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때 테슬라의 성과 여부를 좌우할 때 굉장히 중요한 논의였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스테이닝 머물러라 할 때 두 가지가 있었다. 골디락스 스테이닝과 패닉 스테이닝은 무슨 뜻일까 하는 측면에서 골디락스 스테이닝은 자 테슬라 또 미국의 주식이 이거보다 좋을 수 없다. 지금 주가는 떨어지지만 테슬라의 주가는 떨어지지만 다른 데 가봐야 그게 그거다. 그게 그거다. 지금의 골디락스 아시겠죠 시청자 여러분? 증시가 가장 좋다. 너무 흔들리지 말아라. 이렇게 흔들리지 말아라. 머물러 있어라 하는 얘기고 패닉 스테이닝은 좋은 곳이 있어서 갈 수가 없다. 이게 전 앵커 어디가 되겠습니까? 좋은 곳이 있어서 갈 수가 없다. 당신이 강남에 사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강남에 이렇게 그 가격들이 뭐 30평대가 20억, 30억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네. 지금 양도세, 취득세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팔아보면 강북에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까? 못 가죠. 못 가죠. 네. 퇴출구를 마련해야지 부동산 대책이 그게 이제 올라가면서 효과가 있는 거 아닌데요. 그렇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강남에 이게 이 편을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때려잡으면 나갈 곳이 있어야 되는데 나갈 곳도 막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패닉스탱이다. 이렇게 예.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유명한 용어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역시 그때 당시에 골드 스테이냐, 그다음 골드락스 스테이냐, 패닉 스테이냐 하는데요. 어찌됐든 두 스테이닝의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골디락스 스테이닝은 다른데 가보더라도 테슬라에 머물러 있는 것이 괜찮다는 얘기죠. 네. 그 페닉스 스테이닝은 자 다른 것이 있어도 테슬라를 팔고 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이런 측면이죠. 그래서 어찌됐든 스테이닝에서 테슬라를 갖고 있는 분은 지금 아직까지 연중 최고치에 비해서 사상 최고치니까 마치 높은 수익을 기록한 거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는 아직 수익률은 연중 최고치에 비해서 높지 않지만 어쨌든 데드머니의 우려에 탈피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때 당시에 월가 이색 토론이 네. 한번 시청자 여러분도 또 테슬라를 주식을 서학개미들이 많이 갖고 있으니까 한번 되새겨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유명한 골디락스 스테이닝, 페닉스 스테이닝 이 용어도 아마 테슬라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인상 깊은 월가의 이색 토론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테슬라 투자자뿐만이 아니라 머스크 회장도 상당히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 특히 올해 4월 달이었죠. 도덕성 논란에 휘말리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 테슬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그 현재에 있으신 분, 네. 있으신 분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가족들이든가 이런 거 물어보면 아직 현재의 그 테슬라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또 트럼프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저는 그 한번 여쭙겠습니다. 테슬라가 이렇게 좀 믿을만합니까? 트럼프가 믿을만합니까? 솔직하게 않죠. 그렇지는 않죠. 네. 그래서 제가 테슬라 트럼프에게서 프라우드 뭐 이런 쪽에 얘기들을 좀 많이 하는데요. 그런 거 실제적으로 있는 상태에서 지금은 이제 웃음꽃을 핍니다는 올해 들어서 굉장히 도덕성 문제에 아주 휘말렸었죠. 그런 것이 이제 작년 12월 달에 비트코인을 테슬라의 결제 통화로 사용했다 하는 얘기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일론 머스크의 어떤 상징성, 테슬라의 상징성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한때는 많이 올라갔었죠. 네. 그런 과정에서 자 작년 12월 달에 비트코인을 많이 사놓고 비트코인 가격을 올렸다. 실제적으로 보면 4월 달에 발표했던 테슬라의 1분기 실적이 굉장히 3,222억 중에 약 3분의 1이 비트코인 수입으로 기록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사놓고 결제 통화로 사용한다. 자사 제품에. 그래서 가격을 끌어올려서 1분기 실적이 높아졌다 하는 이 측면에서 도덕성 문제에 휘말렸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의식해서 4월 들어서는 비트코인은 채굴에 전기가 많이 들어간다. 바이든 대통령이 4월 달에 기후변화 관련된 정상회담을 열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자 테슬라를 사용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 이제 2분기의 모습이었었죠. 그런 상태에서 시청자 여러분 더즈코인을 사용했죠. 알트코인에 해당되는 개그림에서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자 1분기에서 비트코인을 사놓고 저 실적 올렸으니까 팔았죠. 도지코인을 이제 2분기 때 올려가지고 이렇게 했지만 7월 달에 발표됐던 테슬라의 그 이렇게 실적은 상당 부분 안 좋았습니다. 이게 이제 테슬라 주가를 700달러 밑으로 떨어졌던 배경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비트코인 음모론 관련해서 더지코인 음모론도 나왔습니다는 이게 실질적으로 아니다 하는 측면에서 일론 머스크의 이 소위 그 가상화폐와 관련된 도덕성 문제는 좀 이렇게 해소된 측면이었었습니다. 그리고 나온 이후에 7월 이후에서부터는 이 음모론에서 벗어나다 보니까 비트코인을 인정하는 그 다음에 비트코인을 전적으로 뭐 자사제품의 결제처럼 상황이었다 하는 것보다는 비트코인을 인정하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비트코인도 그 이후서부터 가격이 회복돼서 지난주에 비트코인이 여러 가지 다른 요인이 있지만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게 된 배경이죠. 네. 그런 거와 맞물려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상태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이 비트코인과 관련된 도덕성에 올해 들어서 쭉 보면 많은 부분은 해소가 됐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테슬라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함에 따라서 어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좀 들어가고 싶다라는 심정이 생긴 글로벌 투자은행에 있다고 합니다. 좀 감이 오는데 어떤 기업일까요? 감이 오시죠? 아마 작년 이맘때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작년 11월, 12월 달에 테슬라 주가가 이렇게 쭉 보면 지금 이제 52주 그래프를 보였으면은 요 시간에서는 조금 길게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앞부분은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쌍봉이라 그러나요? 이쪽에 이제 왼쪽 부분에 큰 이렇게 되게 그때가 아마 작년 말 올해 연초까지 900달러 육박할 때 요때 천슬라 얘기가 나오고 요때 노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죠. 요때에 이제 작년서부터 테슬라 주가가 워낙 많이 올라갔으니까 작년에도 허상으로 보면 700만 넘는다. 그러다 보니까 자 테슬라의 앞으로의 그 주가에 대해서 그때 여러 가지 전망들이 나왔죠. 지금 이제 강행
강혜연 특파원께서도 테슬라 주가가 910달러가 이렇게 장중한 때 기록함에 따라서 여러 시각이 나오죠. 지금 목표가가 1,100달러, 1,200달러 이렇게 1,300달러 가고 그렇지 하면 다른 쪽에서 중립을 유지하고 아예 목표가를 내놓지 않고 그보다 밑에 내리는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앞으로 목표가가 780달러 이렇게 되는 이런 쪽에 되는데요. 1년 전에도 그랬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테슬라 주가가 뜨겁게 오를 때 사실 그때 당시에 세계적으로 양대 인베스트 뱅크로 하는 골드만삭스와 JP 모건의 테슬라 목표가에 대해서 사실 그 두 가지가 나왔죠. 네, 상반된 그래서 의견이었죠. 상반된 얘기죠. 그때 테슬라의 목표가가 780달러였습니다. 그리고 JP 모건의 테슬라 목표가 90달러였습니다. 근데 사실 올해 그 연중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에 쭉 테슬라의 이렇게 목표가가 하향 조정할 때 골드만삭스는 올해 2월달에 테슬라의 연중 최고치를 기록한 후 떨어질 때 목표가를 1,200달러를 상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보면 또 JP 모건은 이렇게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최종적 입장을 보면 780달러 대 90달러 그리고 이렇게 2차로 보면 1,200달러 대 90달러 이렇게 이제 된 거죠. 됐는데 지금 상태에서 910달러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골드만삭스가 굉장히 부각되는 겁니다. 반면에 JP 모건은 아주 지금 말씀한 대로 지금어기도 찾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 보겠습니다. 오늘 정 PD께서 이렇게 배경화면에 이 트럼프 그다음에 테슬라 그리고 골드만삭스의 뒤쪽에 저 그림이 큰 그림이 골드만삭스의 본사인데요. 지금 상태에서 미국에서 자 테슬라 월가에서 DWH 가지고 사실 트럼프가 들어왔다. 그럼 밸류어바 관계없이 트럼프 키즈들이 무조건 산다, 올라간다. 지금 이렇게 보면 400%에서 100% 다시 올라가지고 지금 이제 시간에 있어서 15% 정도 떨어지지만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리고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과 비슷한 이렇게 또 이 트럼프 정부 4년 동안에 가장 급부상했던 것이 테슬라거든요. 또 이미지도 뭐 그렇지 않겠습니다는 좀 약간 좀 전행거 표현으로는 믿지 못하는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때 그 다음에 테슬라의 이 금융에서 CFO라든가 뭔가 이런 쪽에서 가장 자문을 많이 했던 것이 골드만삭스거든요. 네. 그래서 골드만삭스의 대부분 다 골드만삭스의 경제 스텝진들이 전부 골드만삭스 출신이고 바이든 대통령 블랙록 출신이다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블랙록의 ESG를 강조하다 보니까 투자 기조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ESG를 강조하는 쪽으로 가는데 실제로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이 다른 국가들은 좀 ESG를 좀 그렇게 우리나라 것처럼 마치 모든 것에 이렇게 거는 쪽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런 사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트럼프, 일론 머스크 그다음에 골드만삭스 이렇게 해서 신투류가 뜬다. 향후의 미국의 정치라든가 경제라든가 그다음에 3년 후에 있을 미국의 대통령 선거라든가 짧게는 내년에 있을 중간 선거에서 상당 부분 시사점을 던져줄 수 있는 이러한 힘투류의 이렇게 지금의 조심스러운 조짐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 JP 모건의 다이먼 회장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트코인도 많이 올라갈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트코인은 제로로 쓴다. someday, sometime 어느 날 갑자기 제로로 간다 하는 게 다이먼 회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안 좋게 전망했습니다. 여기에 테슬라에 대해서 목표가를 90달러 정도로 해서 골드만삭스가 780달러 때 90달러 거의 10분의 1로 줄였죠. 이런 상태에서 지금 전형적으로 JP 모건이 사실 전형적인 이렇게 그 전문가가 예측하고 예측기관이 예측할수록 저거 믿었으면 올해 비트코인 투자한 사람들 비트코인 안 투자한 사람들은 굉장히 서운하겠죠. 네. 테슬라 안 투자하고 파는 사람은 서운하겠죠.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영국의 마이클 피시하고 마찬가지로 이런 전문가의 말이 틀리면 엄청나게 된다. 우리나라도 지금 무슨 하는 사람이 사실 지금 뭐 승진의 딸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대형주에서 우리 코스피 지수가 올해 4,100 간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렇게 3,000선에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 올해 마이클 피시 현상의 JP 모건도 지구멍을 찾는 이런 분위기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오면
10월 달, 11월 달에 내년도 전망이 많이 나오죠. 네. IMF 전망치가 이달 이렇게 10일인가 나왔죠. 이렇게 10일 나 이걸 토대로 해서 이제 각종 글로벌 인베스트 뱅크들의 내년도에 증시 전망 관련해서 여러 가지 포럼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지금 포럼에 보면 온오프라인이 같이 하는데요. 예. 사실상 JP모건의 투자 보고서는 잘 안 읽는 달입니다. 근데 골드만삭스는 굉장히 주목해야 된다. 주목해서 여기에 몰려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이런 것도 내년도에 어느 기관에 전망치를 믿어야 될까? 그러면 지금처럼 사이콜로지 이펙트라든가 심리 효과라든가 네트워크형이 클 때는 트럼프, 머스크, 골드만삭스의 전망 네. 이렇게 해서 거기에 몰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테슬라의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많은 점에서 그래서 영향력이 상당 부분은 이렇게 변화를 몰고 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짝 열기가 식었던 서학개미 투자자분들의 테슬라 사랑이 다시 달아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테슬라와 관련해서 향후 방향성은 어떻게 가져가 보면 좋겠습니까? 향후 방향성은 이렇게 테슬라가 이렇게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에 네. 목표가가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강특판이 자세히 전해줬는데요. 우리가 보면 이게 왜 그럴까 하는 측면은 시청자 여러분 코로나 사태 이후에 주가를 평가하는 잣대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졌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인 저가는 파이낸스와 리얼 섹터 간의 파이낸스가 리얼 섹터의 팔로잉 인더스트리가 될 때는 이때는 주가 평가 잡혀서 PER, ROE, ROA, PBR 이런 게 이제 전통적인 표가 잘 작동했죠. 근데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는 파이낸스가 리얼 섹터의 3배 정도로 리딩 인더스트리가 바뀔 때는 PPR 지표, PDR 지표 다시 좀 미래 잠재 가치 이렇게 네. 됩니다. 이제 항상 이게 이제 금융위기, 금융 이전 이렇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항상 주가가 올라갈 땐 테슬라 주가가 올라갈 땐 밸류가 받쳐주지 못하다 보니까 PPR 지표, PDR이 이제 이번에 또 강조가 되죠. 그다음에 주가가 떨어질 땐 PR 지표가 된다. 그럼 PR 지표는 고평가되죠. 주가 더 떨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번에 그렇게 2주 전서부터 한국에 이렇게 코스피지수 2,900 떨어지니까 그때 무슨 대학 교수라는 분이 우리 주가가 속절없이 떨어진다. 과거에 볼 수 없던 속절없이 떨어진다 이렇게 하는데 그 양반이 얘기했던 것도 차트 분석 PER로 많이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주가가 떨어질 때는 그렇게 되는데요. 항상 이 방송을 통해서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라갈 때는 PPR, PDR, PS 지표 강조되고 밑에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럴 때는 균형의 미학이 중요합니다. 극단적 비관론에서 너무 거기에 부안해동하지 마십시오. 균형의 미학을 강조한 겁니다.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상 지금은 서로 이렇게 어디를 중시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됩니다는 항상 강력히 균형의 미학이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서학개미 분들이 뒤늦게 이렇게 데드머니 우려해서 탈피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과잉적 측면이 있거든요. 과잉적 측면인데 항상 말씀드리는 균형의 미학을 좀 강조하실 필요가 있고 테슬라만 연연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그 한동훈 그 글로벌 X에 하신 분도 수익률을 얼마큼 줬습니까? 내 돈 가지고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거거든요. 네. 이게 테슬라만 이렇게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렇게 해서 요것만 강조하지 마시고요. 지금처럼 변동성이 상당히 심했을 때는 이렇게 글로벌 X라든가 이런 쪽에서 글로벌 ETF라든가 연금이라든가 인도의 정리펀드라든가 이런 쪽에 또 어느 정도 현금을 갖고 있고 이런 포트폴리오를 군착할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결론을 내겠습니다. 올해 세계 부호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 역시 정도를 가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론이 PER과 PDR 같은 것은 이론이 잘 통하지 않는다. 이때는 가장 중요해. 근데 라이프 사이클은 짧아진다. 이럴 때는 뭐냐 하면 어느 유명한 이게 금융사 증권사의 회장께서 네. 지금 이제 회장을 좀 이렇게 내놓으셨던 걸 알고 있습니다는 사실 창업을 할 때 조금만 잘 된다고 술 먹고 헬렐레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잘 된다고 해서 저는 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네. 아주 지금 회장님들 사이에 가장 스포트라이트에 가서 잘 되는다. 이럴 때일수록 헬렐레면 안 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파운더스 멘탈리티, 초심을 갖고 하라는 얘기입니다. 네. 파운더스 멘탈리티는 뭐냐? 정중 정신입니다. 다른 말로 창업자 정신입니다. 그래서 조금 잘 된다고 해서 술 먹고 헬렐레 하지 마라. 이런 것이 지금에서 가장 중요한 투자 종목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스타트업이라든가 잘된 기업들도 파운더스 멘탈리티, 창업자 정신, 술 먹고 헬렐레 하지 말라. 이것이 답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월가에서 새롭게 뜨고 있는 트럼프, 테슬라 그리고 골드만삭스 오늘 신트리오에 대해서 앞으로 투자 조언 말씀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